네, 안녕하십니까. 카알라입니다. 다시. 네, 안녕하십니까. 커피 알려주는 남자 카알라입니다. 오늘은 에스프레소에 대한 영상을 좀 남겨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창업을 해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에스프레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질문, 어떤 문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제가 하나하나 전화를 드려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에스프레소에 대한 추출 어떤 영상을 남겨드리는 게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프레소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략히 드릴 텐데요. 에스프레소라는 기본적인 레시피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쓰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스프레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매장, 그러니까 카페 운영하시는 매장에서는 가장 어떤 기본이죠. 네, 기본이 돼.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가장 기초가 되는 소스나 어떤 육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 어떤 전문점에 가시면 그날 셰프가 육수가 잘못 나오면 음식을 팔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은 그만큼 이 에스프레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에스프레소를 어떻게 추출하는 것이 맛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추출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남겨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에스프레소를 이제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에스프레소의 맛을 결정짓는 맛. 좋은 에스프레소란 이제 그럼 어떤 에스프레소냐라고 물어본다면 실제 에스프레소라는 메뉴로서 에스프레소라는 메뉴로서 판매도 되시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가장 많이 판매하시는 게 사실 아메리카노죠. 아메리카노나 뭐 카페라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메뉴를 제작하는데 내가 어떤 메뉴를 제작하는데 정말 맛있는 에스프레소 메뉴에 적합한 에스프레소가 좋은 에스프레소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창업을 하셔서 실무에 대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에스프레소의 맛을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커피 머신도 있겠죠. 커피 머신, 예, 커피 머신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인더, 예,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많은 종류를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원리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 머신은 사실 고온의 물이죠. 고온의 물로 고압, 압력을 작용시켜서 추출해내는 커피를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의 요인은 이제 물의 온도가 있겠죠. 추출하시는 물의 온도, 보통의 범위는 90도에서 95도 정도 사이의 추출수를 가지고 추출합니다. 물론 뭐 그거보다 더 낮게 할 수도 있고 더 높게 설정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이 정도 범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라인더에서 커피가 갈아져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분쇄도라 그럽니다. 분쇄도. 즉 요거는 입자죠. 커피 입자의 크기입니다. 크기. 이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바뀌게 되죠.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에 그냥 원두를 담궈두는 것과 뜨거운 물에 원두를 가루를 가늘게 해서 집어넣는 것, 예, 같은 시간에 똑같은 1분을 우려내면 어떤 게 진하게 나오죠? 당연히 원두와 물이 만나는 표면적이만은 이 분쇄가 가늘게 된 입자에서 더 많은 성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 입자의 크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주 중요하다. 예,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분쇄하는 커피 가루의 양, 이 커피 가루 양을 얼마나 받아주느냐죠. 분쇄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스프레소에 추출되는 범위입니다. 그 범위의 양이 있죠. 커피 가루 양 사용하시는 양이 있는데 예전에는 보통 뭐 14g 정도 투샷 기준입니다. 투샷 기준에 뭐 14g까지도 봤는데 요즘은 이렇게 뭐 적게 넣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더라고요. 요즘 매장에서는. 그래서 보통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보통 범위가 16g에서 많게는 보통 이제 우리가 포터필터라고 하죠. 이 포터필터라고 하는데 이 포터필터의 바스켓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 바스켓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바스켓의 필터 종류를
IMS 필터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혹은 VST 필터를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니면 투샷을 넣을 수 있는 양이냐, 예, 그 3샷을 낼 수 있을 만큼 넣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필터냐, 이런 부분에 따라 좀 다른데요. 보통은 16g에서 한 22g 정도까지도 그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쇄 양에 대한 범위는 사용하시는 어떤 원두에 따라서 요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매장에서 쓰시는 어떤 맛의 어떤 성향,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분쇄도와 분쇄량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제가 에스프레소에서 중요하다라고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맞추시면 사실 커피 맛은, 에스프레소의 맛은 그다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 분쇄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 분쇄량. 여기에는 이제 추출 시간이 있겠죠? 보통은. 추출 시간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시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은 우리가 자격증 기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기준은 보통 20초에서 30초 사이에 추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차를 우려내는데 녹차는 3분 정도 우려내는 게 좋다더라. 아니면 2분 정도 우려내는 게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정한 맛을 낼 수 있는 시간이죠. 가장 적정한 맛을, 고형물을 뽑아 나오는데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출이 40초, 50초가 된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추출이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는 20초에서 30초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출되는 양이죠. 추출되는 양은 미리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미리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무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오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20초에서 30초를 뽑아내면 보통 우리가 원샷 기준으로 20ml에서 30ml 정도를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투샷을 보통 많이 쓰시죠. 투샷을 많이 쓰기 때문에 투샷은 40ml에서 60ml 정도로 보겠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밀리수보다도 저희는 이제 그람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람으로 하는 게 좋다. 네, 지금 보시면 제 저울에 제가 이제 샷 글라스를 올려놨고요. 네, 샷 글라스를 올려놓은 뒤에 이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습니다.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이 저울에다가 제가 부어 볼게요. 근데 일단 30ml의 양을 대략 부어 보겠습니다. 30ml의 양을 부었습니다. 거의 크레마 포함 30ml 정도네요. 그죠? 네. 요거를 좀 올려볼게요. 네, 28.3g이 나왔어요. 28.3g. 네. 그래서 미리와 g은 다릅니다. 미리와 g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추출할 때마다 내가 똑같은 60ml의 용량을 뽑아내더라도 사실 무게를 재보면 어떨 때는 28g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26g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33g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람수, 이 미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리로 어떤 레시피를 맞춘다, 용량을 측정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부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을 가지고 메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커피를 가지고 만듭니다. 커피는 이 물을 가지고 추출을 하죠. 그래서 이 물에 커피에 고형물이 들어갑니다. 고형성분이라고 그러죠. 고형성분. 이 고형물이 물로 추출이 돼서 떨어져 나오는 음료가 커피죠. 그런데 우리는 미리로만 레시피를 잰다. 나는 무조건 20초에서 30초 사이에 투샷 기준 60ml가 맞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맛이 일정하게 나오느냐, 매번 똑같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시피를 맞출 때 이 그람으로 맞추게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에스프레소를 20초에서 25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5초를 추출을 했을 때 에스프레소의 용량이 투샷 기준으로 30g에서 33g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많지만 조금 생략을 하고 레시피를 뭔가 좀 더 정확하게 에스프레소에 대한 맛을 맞추시고 싶다면 오히려 이 부분이 그람으로 측정을 해서 무게를 측정하고 그리고 그 무게를 측정한 에스프레소를 어떤 메뉴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러면 똑같이 60ml를 받았는데 왜 매번 다르게 나옵니까? 라고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라든지 물의 상태라든지 예를 들면 추출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요인에 걸리는 게 바로 원두의 상태입니다. 원두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더의 상태죠. 그라인더의 분쇄도. 여기 이제 분쇄도가 있겠죠. 분쇄도.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을 미칩니다. 근데 이 원두의 상태는 내가 원두를 이제 볶은 날로부터 이제 로스팅이죠. 이 로스팅된 날로부터 이제 며칠자의 원두를 쓰는가에 따라서 추출돼서 나오는 크레마의 어떤 정도나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갓볶은 원두, 예를 들면 볶은 지 얼마 안 되는 원두를 가지고 내가 추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60ml의 용량에서 크레마 성분이, 그러니까 이 위에 뜨는 성분이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 그램수, 무게는 절감돼 버립니다. 똑같은 60ml를 받아도 예전에는 똑같이 60ml를 받았는데 33g이었다면 볶은 지 얼마 안 되는 원두를 써보면 똑같이 60ml를 받았는데 25g밖에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크레마 성분, 이산화탄소 성분이 지방산으로 변해서 이 위로 뜨는 성분이 많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원두의 상태, 내가 사용하는 원두의 상태, 며칠, 나는 한 3일에서 5일 이내의 커피를 고정적으로 쓰겠다. 혹은 아니야, 나는 7일에서 10일 정도 된 원두를 고정적으로 사용하겠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맛을 맞추시고 레시피를 맞추시려면 먼저 사용하시는 원두의 기간, 이게 중요합니다. 기간. 내가 언제 쓸 거냐. 갓볶은 원두가 물론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갓볶은 원두는 맛의 안정화가 추출에 안정적이지 않고 맛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무조건 갓볶은 원두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지켜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두의 상태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라인더의 분쇄도라든지 혹은 추출의 어떤 레시피를 달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원두를 똑같이 나는 레시피를 해서 똑같이 쓰고 있는데 왜 매번 바꿔야 되냐, 왜 매번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고 재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원두가 식재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식재료. 그 식재료는 우리의 보관 상태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매번 바뀌게 되죠. 그리고 원두는 점차적으로 산화됩니다. 이산화탄소량이 처음엔 많았다가 가스가 날아가면서 성분이 휘발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된 원두를 사용하시게 되면 향이라든지 아로마, 그리고 성분이 내가 커피를 추출해서 만들어냈을 때 느껴지는 플레이버가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2, 3번으로 나누어가지고 적어봤는데요. 처음에 제가 다 설명드렸다시피 원두는 식품이다라는 거, 그래서 매번 변하기 때문에 레시피를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사용하는 기간을 고정해줘라. 그다음 두 번째는 에스프레소의 기본 추출 요소입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라든지 추출 압력이라든지 분쇄량, 분쇄도, 그다음 이런 것들, 추출량, 추출 시간, 이 부분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프레소 추출량 측정 방법이다. 측정 방법은 미리보다는 그람이 정확하다. 왜? 원두는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의 온도라든지 추출의 요인에 따라서 똑같은 미리를 추출하더라도 그람으로 재보면 무게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레시피는 그람으로 지켜주시는 게 명확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는, 실제 추출을 하면서 보여드린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론 정리를 한 영상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좀 지루하셨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알람이었습니다.